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면도도 안 하고 나왔네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놀이치료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놀이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시는 수강생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놀이치료에 대한 기법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놀이치료 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를 하려고 실시가 아니고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서는 초기 상담입니다. 초기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초기 상담을 위해서는 일단 상담 기관을 방문해야 됩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화 예약을 통해서 상담 시간을 잡고 방문해 주시면 되시고요. 대부분의 상담 기관들이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시간을 약속하고 상담센터에 방문하게 됩니다. 놀이치료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초기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자막 이렇게 뺑뺑 돌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할 수 있으려나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초기 상담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심리평가라든가 놀이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놀이치료가 실시가 되고, 종결 및 사후관리,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놀이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초기 상담, 이제 접수 상담이라고도 하고 인테이크라는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상담 기관에서 인테이크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영어가 조금 약해서 초기 상담,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초기 상담의 주 목적은 아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담을 하게 된 필요한 계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동을 어떤 부분을 확인하냐면 심리 정서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가족력이나 발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초기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그 초기 상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각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기관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부모님하고 상담사 선생님, 주로 이제 저희는 소장님께서 하시는데요. 소장님이 만나서 아동의 주 호소 문제를 듣습니다. 저희 기관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라든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아동의 주 호소 문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주 호소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 이 아동의 개인력과 가족력, 발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기 상담 기록지를 부모님한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초기 상담 기록지를 작성하게 되고요. 이제 초기 상담 기록지 안을 살펴보게 되면 개인적인 정보와 발달 관련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내사항이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 초기 상담 기록지는 제 책인 놀이심리상담사 책 부록 부분에 이렇게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각 기관의 특색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페이스북 공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흐름이 끊겼네. 이렇게 초기 상담 기록지를 부모님한테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동을 같이 만나게 됩니다. 아동을 만나게 되면 같이 놀이를 통해서 놀이평가를 하게 됩니다. 놀이평가할 때는 큰 범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시적이 아니고 구조적인 놀이평가 방식과 비구조적인 놀이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놀이평가 방식은 놀이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놀이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아동을 볼 것인가가 구조화, 계획이 잡힌 형식이 구조화된 놀이평가입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유발한다던가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아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놀이 중에 어떤 좌절을 경험하게 했을 때 아동이 어떻게 그걸 대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비구조화된 방식은 아동이 놀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상담자가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자유롭게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놀이하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구조적 해석과 직관적 해석 방식이 있는데요. 구조적 해석 방식은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매뉴얼에 따라서 아니면 심리 이론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아동이 놀이를 할 때 그 놀이 시간은 얼마나 되고 놀이의 주제들은 무엇이고 거기서 표현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직관적 해석 방식은 상징성을 되게 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아동이 선택한 놀잇감에 대한 상징들, 그 다음 표현되는 상징들에 대한 해석을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놀이평가가 실시가 되고 나서 다시 부모님을 만나서 이 초기 상담 기록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동의 가족력과 개인력, 발달력을 확인하고 놀이평가에 대해서 같이 종합을 해서 지금 부모님이 가져온 주호소 문제와 가족력, 개인력, 발달력과 놀이평가에서 실시된 것을 사항을 점검하고 상담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상담 목표는 확정적인 상담 목표가 아니라서 어떤 1차적인 상담 목표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상담 과정 중에 놀이치료 과정 중에 목표가 계속 수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초기 상담을 하고 심리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심리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목표를 수정하기 때문에 이 초기 상담에서 설정된 상담 목표는 1차적인 상담 목표라는 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 목표를 설정을 하고 부모님한테 이 상담 목표는 이렇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놀이치료가 어떻게 개입이 될 거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에 대한, 놀이치료에 대한,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것이 초기 상담 시 부모 상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놀이 평가를 통해서 아동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부모님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주호소 문제와 아동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놀이 발달과의 어떤 이해관계들, 심리학적 이론들을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놀이 치료를 실시하게 되면 그 치료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초기 상담에서 부모 상담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주호소 문제를 파악하고 부모님과 함께 주호소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아동을 만나서 놀이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부모님과 만나서 놀이치료에 대한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상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초기 상담의 마무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무리 과정은 상담 과정에서 구조화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상담은 이곳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놀이치료에 대한 안내와 그 다음에 상담 회기에 대한 결정, 주 1회로 할지 주 2회로 할지 아니면 여러 회로 할지, 그 다음에 상담 기간에 대한 안내. 대부분 놀이치료는 상담 기간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의 변화와
놀이치료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변화들을 봐가면서 아동의 변화 속도를 맞추면서 종결 시점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동의 사항에 따라서 상담 기간이 6개월 정도가 필요할지, 1년이 필요할지, 아니면 2, 3년의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를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놀이치료 개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될 거라는 계획을 짜게 되고, 이제 빨리 변화에 대한 조급함을 안내를 통해서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 얘기하는 거냐? 조금 엉켰다. 어쨌거나. 제가 좀 즉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지금 요 매뉴얼 작성을 제가 이제 교환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제가 국가 시험이 있어서 지금 잠깐 기다리는 동안 센터 저희 기관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찍고 있는 거라서 조금 두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구조화에서 초기 상담에서 마지막에 부모님한테 안내하는 구조화는 아이의 정서적인 상태를 개괄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그 다음에 상담자가 초기 상담을 실시한 상담자가 느낌, 그 다음에 놀이 발달 사항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 발달 사항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혼자 놀이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놀이가 진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친구들과의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주고서 문제가 그거라면 지금 놀이 발달이 지금 혼자 놀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놀이 발달을 더 시켜서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놀이치료를 통해서 발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상담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놀이치료는 어떻게 실시가 되고 놀이치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부모님한테 안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주 1회로 진행이 될 건지, 저희 기간은 40분 동안 놀이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40분 놀이치료에 10분 부모 상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부모님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지금 필요한 건지, 한 1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변화에 따라서 그 종결 여부는 결정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필히 안내해 드려야 됩니다. 한 번에 1년에서 끝이 아니라 아동의 변화 속도에 따라서 종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부모님한테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상담에 있어서 상담료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 준수 의무, 비밀 보장에 대해서 또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저희 기관, 네, 카톡이 왔네요. 네, 저희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밀 준수 안내 사항을 보게 되면 최근 내담자가 피해자나 가해자로 여겨질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내담자가 자살하려는 경우, 내담자 행동이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경우, 법정의 증언을 위해 내담자의 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상담센터에 요청하는 경우, 연구 또는 자문이 필요하여 내담자가 허락하는 경우는 비밀 준수의 예외적인 사항이다 라는 안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에 있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비용과 관련된 안내를 실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저희 기관은 이제 조금 사생활 보호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상담 관련된 기록들을 되게 초단기에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비밀 준수에서 저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 어떤 문서 관련된 파기 안내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종결 회기, 마지막 회기에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파기 처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심리검사의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 파기 처리하고 있다. 다만 이제 심리검사 시스템 또는 법령이 보존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관련 근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으면 바우처 관련 서류들은
5년간 보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존 연한을 준수하고 파기 처리하고 있는 거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결제한 이력은 5년간 보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존 연한을 지키고 파기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 있게 상담을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이치료 시간이 40분이건 45분이건 각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모님의 역할은 주 1회 놀이치료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월요일 3시부터 3시에 오겠다라고 결정하면 그 기간을 준수해서 계속 꾸준하게 와주는 것이 가장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게 치료에 가장 일괄되게 치료 개입을 했을 때 효과성이 높은 것이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놀이치료 시간도 일관되게 40분 놀이치료를 하면 40분 동안 놀이치료를 해야지 아동의 심리 변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안내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소풍을 간다던가 체험학습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집에 행사가 있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상담기관에 방문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부모님한테 사전에 연락을 주셔서 이제 다른 시간대로 변경할 수 있게끔 안내해달라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상담이 종결이 되면 초기 상담이 종결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한테 어떻게 놀이를 해줘야 아이들이 빨리 변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만은, 섣부르게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초기 상담에서 정보 수집의 데이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치료가 진행이 되면서 아이의 변화와 부모님의 요구사항 그리고 이제 아이하고 집에서 지내는 사항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세세하게 파악을 하겠다라고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 상담이 진행이 마무리가 되고요. 초기 상담이 마무리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 회기부터는 이제 놀이치료가 실시가 됩니다. 많은 기관에서 초기 상담은 각 기관에 대표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후부터 놀이치료사들이 아동에 대한 초기 상담 자료를 정보를 받고 놀이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놀이치료는 이제 쉽게 구분해서 초기, 중기, 종결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는 아동과 놀이치료사가 라포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4회기 정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초기 라포 관계 회기는 4회기다 라고 해서 단정 짓는 게 아니고, 아동과 놀이치료사가 변화하는 부분들, 관계의 질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경우에는 1회기만으로도 라포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라포 관계 형성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12회기, 13회기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한 4, 5회기 때부터 라포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라포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을 놀이치료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상담 기록지의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면 아동들이 어떤 조심스러워하고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칙들의 모습들에서 이제 자신이 진짜 요구하는 놀이 형태라든가 욕구들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보통 그 회기가 4에서 5회기 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중기로 이제부터 아동의 표현되는 것들이 실시되고, 아이가 심리치료의 어떤 자기의 문제들을 놀이를 통해서 내놓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초기 단계고, 그 다음부터는 중기 단계고,
이 중기 단계는 조금 기간이 깁니다. 보통 놀이치료는 1년에서 2년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결회기는 보통 4회기 정도 잡습니다. 종결회기는 어떤 주호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동의 나이에 맞는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부모하고 상담을 해서 이제 종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라고 확인을 하고 종결회기를 잡습니다. 종결회기를 잡으면 4회기 정도를 잡고 4회기 전부터 선생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앞으로 4번 남았어. 주 1회일 경우 얘기겠죠? 어차피 4회기 잡으니까 상관이 없겠구나. 네, 그래서 4번 남았어. 라고 이제 아이가 헤어짐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4회기를 잡고 4, 3, 2, 1에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야 해서 마지막 회기 때는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누고 그동안은 놀이치료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스스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근데 아동이 너무 어린 경우에는 그냥 종결에 대한 안내하고 아이가 이제 슬퍼하면 그것을 공감해주고 선생님도 누구하고 헤어져서 아쉬워 보고 싶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아쉬움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종결회기를 갖게 됩니다. 그 나머지 이제 중간 회기거든요. 근데 중간 회기 부분이 되게 깁니다. 놀이치료 기간은. 그 중간 회기는 이제 놀이 변화에 따라서 공격성과 퇴행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놀이치료사가 수용해주고 안전한 환경으로서 아동이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환경을 주어졌을 때 그걸 스스로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게 이렇게 파도를 치면서 이렇게 이제 공격성이라는 게 한참 나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퇴행이라는 게 나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어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내면화하는 과정이 거치고 그 내면한 행동이 과정이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종결회기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게 됩니다. 종결회기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면 부모님의 일상생활에서의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결회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상담은 이렇게 아동의 주호소 문제와 아동에 대한 어떤 개인력과 가족력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형식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는 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담하고 조금 상담 진행 방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아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많이 습득하기 위해서는 좀 지시적인 방식으로 상담이 빠르게 패스트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호소하는 문제들을 차분하게 다 들어주는 부분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호소, 부모님들이 호소하는 문제를 들어주고 그때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떻게 시도를 해보셨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 파생되는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를 상담자가 초기 상담할 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력이 쌓이신 각 기관에 대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기 상담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영상부터는 저희 아들 태민이한테 제가 출연료를 조금 지급을 하고 같이 저와 놀이치료하는 모습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이제 언제 영상이 다시 올라올지는 아직 미정이지만은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놀이치료가 아니고 이제 제 아들하고 놀이치료를 하다 보니까 실제 놀이치료하는 모습하고 조금 이제 제가 집에서 아이하고 노는 모습하고 섞여서 조금 영상이 찍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놀이치료에 필요한 기술들, 기법들을 조금 컷 편집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편집해서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하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놀이치료사가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이상 쌍둥이 파파였습니다. 네, 이렇게 놀이치료 매뉴얼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